여러분, 유통가의 피바람은 예상됐던 거죠. 코로나19가 창궐을 하면서 사실 대면 경제가 완전히 깨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에 있는 대형 마트나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의 매출은 그야말로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줄줄이. 신세계 백화점의 매출만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3월 1차 대유행 때 마이너스 28.74가 떨어질 정도로 매출이 그야말로 폭망했습니다. 게다가 2차 대유행 때도 보면 13.63%나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3차 대유행 때도 비슷한 맥락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1차 대유행 때만큼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떨어지지 않지만 뭐 17%가량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마 백화점 매출이나 마트 매출이나 슈퍼마켓의 매출도 지금 예상대로 하면 뚝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세계 백화점에도 매출이 그만큼 안 되고 실적이 뒷받침 못 해주니까 피바람 불겠죠. 당연히 임원들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세계뿐만이 아니에요. 롯데는 심각합니다. 롯데는요 유사 이래, 그러니까 그룹이 만들어지고 난 이래 지금 최악의 위기라고 이야기해요. 2018년에도 적자했지만 2019년에도 1조 16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요? 엄청난 충격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충격. 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롯데는 구조조정부터 먼저 하고 있잖아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718개의 점포를 200개 이상 줄이겠다. 5년 내에 올해만 100개 줄였습니다. 올해만 100개를 넘게 줄였다고 해요. 이게 발표가 200개지 200개보다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도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백화점도 줄이고 마트도 줄이고 슈퍼도 줄이고 롭스도 줄이고 다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줄이면 여러분 임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적이 못 낸 임원들은 다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통가에서는요 임원만 별단 사람들만 200명이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명을 쫓아냈다, 짐 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다시피 롯데그룹만 하더라도 170명의 임원 중에 말입니다. 이게 많이 줄였습니다. 93명으로. 또 물갈이도 엄청 했어요. 물갈이도. 롯데만 100명 이상이 짐을 쌌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심지어요. 롯데그룹 전체로 넘어가면 임원이 200명 가까이 줄였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예요. 200명. 전체 임원의 10% 이상을 줄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전체 임원이 600명이었거든요. 600명. 600명이면 20%면 120명을 줄였다는 거잖아요. 120명을. 거기에 교체까지 있으면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신세계 백화점도 임원 자리가 20개인데 13개를 줄였어요. 7사람이 짐을 쌌다는 겁니다. 롯데백화점도 마찬가지, 현대백화점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64개 임원 자리가 48개 임원 자리로 16개나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16개나. 결국은 여기 이마트가 빠졌는데 이마트도 마찬가지예요. 임원수 10% 줄였다. 그러면서 조직 효율화를 위해서 통폐합을 단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피바람이 불어.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임원만 줄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통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다. 실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도 보면요. 지금 10월 기준입니다. 10월 기준. 전월 동월 대비하면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취업자 중에 41.5%가 줄었어요.
죄송합니다. 41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41만 5천 명. 41만 5천 명이 줄었으면 이게 유통가의 임원들이 쫓겨나고 그러면서 그 사업부는 쉽게 말하면 인력의 구조조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력의 구조조정이. 그만큼 지금 유통가는 피비린내 나는 감은 바람이 지금 불고 있죠. 오죽했으면 여러분 롯데 같은 경우는요. 순혈주의 포기했다니까요. 롯데가 순혈주의를 포기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순혈주의가 뭐냐? 롯데에 입사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성장해서 사장까지 가는 것. 외부에서 절대 사장을 영입하지 않는다. 이게 롯데의 어떤 지금까지의 기업 문화였다니까요. 그런데 이 기업 문화가 변했습니다. 기업 문화가 외국계 컨설턴트 출신을 경영기획실장으로 지금 스카웃을 했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도 곽정우 이마트 상무 전무로 승진시켰는데 여기는 제일제당 출신이에요. 제일제당 출신이요. 게다가 이마트 전체도 보세요. 강희석 베인앤컴퍼니 파트너를 대표로 선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롯데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순혈주의 자체가 없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업부도 통폐화, 점포도 통폐화, 인력도 대규모로 줄이고 진짜 난리 났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경제를 너무 가볍게 본 정부의 정책 탓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41만 5천 명이 줄었는데 이게 사실 마트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 있죠. 계산대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마트를 운영하고 다니시는 분 대부분 이게 비정규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규직 전환 워낙 심하게 하니까 유통가들이 전부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비용이 많이 너무 들어가고 여기에 작년에 정책 실패가 있었고 또 원래 코로나19가 덮치니까 어쩔 수 없이 유통가에는요. 옛날에 정규직을 했던 사람들이 피바람에 다 떨려나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유통가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비명.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마 이게 올해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일 거예요. 코로나19라는 놈이요. 지금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대면 경제를 비대면 경제로 지금 바꿔놓고 있잖아요. 텍트 이코노미가 언택트 이코노미로 바뀌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아마 그만큼 지금 이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가 뭐 레디컬 시프트라고 얘기하나요? 아주 급변하겠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급변하게 변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옛날에 우리가 닷컴 시대 때 보면 네이버가 나오고 다음이 나오고 이러면서 새로운 경제가 만들어졌구나. 아날로그 경제가 디지털 경제로 바뀌면서 뭔가 새로움이 더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와 이전은 굉장히 다른 경제가 바뀌어질 겁니다. 저는 그거를 디지털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경제로 바뀌는 걸 목도를 했거든요. 지금 코로나19의 이전과 이후 여기에도 뭔가 경제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모양새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통가에는요. 대대적인 변혁이 저는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산업 구조의 변화 굉장히 심각한 그러면서도 놀라운 그런 변화가 올 겁니다. 특히 유통가에서 말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